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화학의 활성화 에너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올라가는 거 있죠. 활성화 에너지 장벽에 해당하는 그 챕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인생에서도 그냥 순탄하면 좋겠지만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ps and downs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생에서 그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굉장히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그 젊은 때 오는 고난을 사랑한다 하긴 힘들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단련한다는 그런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동기부여 책이나 아니면 인생 스토리 보시면 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나가가지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사람 책도 안 팔려요. 그죠? 예. 개고생하고 정말 말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모략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굳건 이겨내고 그랬을 때 인생에서 또 다른 어떤 길이 열리고 하늘이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하나님이 하늘이 보고 있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활성화 에너지는 넘어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E2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특히 이 챕터에서는 스토리텔링을 꼭 알아놓으세요. SN2 어떻게 돼요? SN2는 뭐야? 친액체가 할로젠 알킬의 sp3 탄소를 하면서 후면 공격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전이 상태, 삼각상풀 전이 상태를 거쳐서 배열의 반전에 일어나는 치환 반응이다. 그렇죠? 그래서 친액체는 뭐야? 후면 공격하기 힘든 3차는 잘 안 일어나고 차수가 낮을수록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친액체는 종류가 염기성이 별로 없어서 그냥 SN2 반응에만 쓰이는 친액체인 친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이 있어서 염기로도 쓰이고 E2 반응에 쓰여있죠. 친액체로도 쓰이는 염기 친액체가 있어요. 그 친액체는 1차, 2차 할로젠 알킬과 반응해서 3차는 못 한다고 했으니까 SN2 반응 주생성물을 넣었고 염기 친액체는 1차 할로젠 알킬만 SN2 반응 주생성물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1 반응은 스토리텔링이 뭐죠? 할로젠 알킬이 뭐야? 용매하에서 카보양이온을 닮은 전해 상태를 거쳐서 카보양이온 평면 중간체 형성한 이후에 라세미아가 조금 있으면 자리 옮김도 나와요. 라세미아가 가능한 치환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거는 치환 반응이라서 한쪽 부분만 바꾸면 되는데 이 제거 반응이 어려운 이유는 할로젠 알킬의 종류가 평면으로 바뀌어 있어서 작용기가 많이 바뀌어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명확하게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그 동영상에 따라서 염기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알켄을 닮은 전이 상태를 거쳐서 뭐가 생성된다고? 생성물인 알켄이 생성됩니다. 됐죠? 그래서 알켄을 닮은 전이 상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알켄이 치환기가 많으면 보다 안정해요. 마찬가지로 전이 상태도 치환기가 많은 알켄을 생성하는 그런 전이 상태 경로가 더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룰이 바로 세이체프 룰. 즉 E2 반응이나 E1 반응도 뒤에 마찬가지예요. 제거 반응에서 치환기가 많은 알켄이 주생성물이 얻어지는 그것이 바로 세이체프 룰이에요.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마찬가지로 예외들이 있긴 있지만 대체적인 E2 반응에서 형성되는 룰이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글로만 보여드렸던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 다는 하기 힘들고 여기 있죠. 자, 베타 수소를 다 그려봐. 여기 베타 수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베타 수소가 있고 여기도 베타 수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왜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같은 같은 결과를 얻으니까요. 자, 그래서 NaOET 가장 많이 나오는 염기 친액체가 이 NaOET예요. 그래서 염기가 주생성물은 치환기가 이렇게 하면 치환기가 3개가 되죠. 염기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알켄을 닮은 전이 상태를 거쳐서 주생성물 알켄이 생성되는 거. 그 다음에요. 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성되어 버리고 또
다른 분자와 또 다른 뭐야? NaOAT가 어떻게 반응한다? 이게 염기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알켄을 닮은 천의 상태를 거쳐서 생성물 알켄이 얻어지는데 이 알켄은 뭐예요? 치환기가 요게 하나, 두 개. 이거는 치환기가 요 H 제외하고 하나, 둘, CH3, 세 개. 탄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p2 탄소에 붙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위에 것이 주생성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CHF라고 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CHF를 들이 나오는데 기본에서 하지 않는 안티페리플레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CHF의 예외적인 생성물들이 나옵니다. 또 호프만 제거 반응 이런 것도 있고 뭐 입체장애가 크면 사실 이 두 반응이 어려운 이유가 요것도 그러니까 결과 생성물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 다양한 얘들이 이제 예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할 게 많고 어려운데 지금 기본 과정에서 정확한 개념은 이제 잡으시고 갑시다. 알겠죠? 그걸 다 하면 기본 과정 소화하기 너무 힘드니까 됐죠? 전체의 틀을 딱 잡고 그 다음 이제 삭삭삭삭 삽입하기는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봅시다. 자, 이 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기질은 보다 차수가 높을수록 이건 왜 그러냐면 기질이 차수가 높은 이유는 높을수록 속도가 빠른 이유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차수가 높으면 이쪽으로 좀 볼까요? 차수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3차 할로전 알킬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면 치환기가 몇 개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치환기가 요게 제거가 되면 OET 해가지고 제거가 되면 이렇게 제거가 되어버리면 뭐 이렇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요런 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요런 2차를 사용하면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제거가 되니까 치환기가 많은 알켄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뭐 사실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입체의 어떤 요인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사실 뭐 기질은 차수가 높을수록 하는 것이 또 뭐냐면 SN2하고 경쟁해서 차수가 낮아지면 SN2 반응 생성물이 많이 얻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살펴보고 지금 일단은 차수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염기는 보다 염기성이 높을수록 왜? 스토리텔링에서 뭐가? 염기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염기가 베타 수소를 잘 제거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염기성이 높을수록 속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염기는 염기 친액체와 2차나 3차 할로젠 알킬이 이 두 반응 주생성물을 얻어요. 그래서 염기 친액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에서 RONA 하는 거는 많이 써요. 알코올 중에 이게 알기가 여러 개 돼 있고, 여기는 HO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HO는 그런데 2차 할로젠 알킬 같은 경우에는 치환 반응 생성물도 상당히 나와서 주로 HO보다는 RO 중에서 ETO를 많이 써요.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알카인의 음이온, R 해놨나요? 그냥 알카인 음이온 해놨네. 요거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NaNH2 이런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다 왜 이렇게 돼?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염기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짝사는 ROH, 이 친구의 짝사는 알카인, 이 친구의 짝사는 NH3, 아모니아. pK 값이 어떻다고요? 16에서 18, 그 다음에 25, 40. 일반 화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OH- 있잖아요. OH-가 강염기라고 배웠잖아요. 그 이상의 염기들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기화학에서 염기라고 명함 내밀고 있는 거는 강염기,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붙은 강염기부터 출발해요. 왜? pK25짜리의 염기는 더 강한 염기예요. 그죠? 이거는 더 강한 염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염기성이 센 물질들이 뭐야? E2 반응의 염기로 써요. 마이너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염기로 쓰이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수는 뭐야? 1차를 하면 이 친구도 뭐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염기친액체라도 SN2 반응 주생성물이 얻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탈기는 SN 반응과 동일한 SN1, SN2, E2, E1 전부 동일해요. 뭐 어떻게? 좋은 이탈기일수록 떨어져 나가서 안정한, 즉 염기성이 낮은 그런 물질일수록 어떻게요? 이탈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I, BR, CL까지는 이탈이 잘 되는 좋은 이탈기고 F는 뭐야? 좋지 않은 이탈기로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원 반응으로 우리가 넘어가 봅시다. 이원 반응. 자, 이원 반응은 글자 그대로 뭐야? Unimolecular elimination reaction이죠. 이원 반응은. 그래서 반응 결과가 이래요. 제 따라오면 아무 문제의식 없을 수 있는데 잘 보시면 3차 할로젠 알킬에서 용매를 사용했네. 이거 뭐죠? SN1 반응하고 똑같잖아. 조건이. 여기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데 이원 제거 반응이 얻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원을 배우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SN1 반응 생성물도 얻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 속도론적으로도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여기 보시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뭐야? 반응의 정의에 의해서 뭐가? 반응물의 결합이 먼저 분해되고 카보양이온이 생성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그래서 자,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이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리 교수에 나와 있는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보면요. 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매가 있습니다. 이 용매에서 어떻게 돼요? 용매들이 막 치고 용매가 일어나면서 이거 못 견뎌서 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CH3, C에 CH2에 H, 그 다음에 CH3 카보양이온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단계가 무슨 단계? 슬로우 단계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원 반응은 이제 SN1 반응과 다르게 두 단계 만에 끝나버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거되면서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사실 뭐가 똑같냐면 SN1 반응이나 이원 동일해요. 카보양이온 할로젠 알킬이 카보양이온을 닮은 전해 상태를 갖춰서 카보양이온 중간체 생성한 이후에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알파 탄소, 베타 탄소라고 우리가 치고요. 그래 원래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타 수소는 뭐예요? 이 카보양이온하고 뭐 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 카보양이온은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카보양이온하고 이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퍼 이렇게 적으세요.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제거하게 알케닌이 생성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물이 염기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물이 염기성이 높지 않죠? 그러면 CH 뭐야? 산도가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죠? 그게 말이 안 됨. 어떻게 염기성 높지도 않은 물 같은 용매가 어찌 CH 결합, 산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CH 결합을 분해시키는가? 그거 이제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 CH는 그냥 보통 CH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더라? 카보양이온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뭐 하고 있대? 전자를 옆으로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주고 있다고 했죠. 그럼 사실 여기 CH 결합이 완전한 단일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합력이 굉장히 약해졌으니까 프로톤으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와서
프로톤을 잡아 가버리면 이거는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서 뭘 해버린다고요? 파이 결합을 형성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카보 양이온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이 카보 양이온에서 이렇게 프로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9개가 있는데 그 똑같이 결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CHF는 적용됩니다. 만일에 지환기가 보다 많은 알켄을 생성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게 주생성물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요? 이원 반응이에요. 지금 SN1 반응을 한번 해볼까요? SN1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SN1 반응은 여기서 OH가 바로 어떻게 들어가요? OH2가 어디로 들어가?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죠. 바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CH3C에 CH3 그 다음에 OH 플러스가 되고 마지막에 뭐야? 다시 물에 의해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오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OH 이렇게 되죠. SN1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물론 이게 fast죠. 그러면 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건 제가 노란 걸로 하면요. 하얀 경로를 이원 경로로 하면 첫 단계는 어떻게 해요? 첫 단계는 둘 다 똑같아요. 카보 양이온 중간체를 생성하는 단계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원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원 경로는 좀 더 내립시다. 그림을 여기 지저분해지니까 좀 더 내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원 경로는 이렇게 간다고 할 수 있어요. 활성 에너지를 좀 더 높여가지고 요게 뭐야? 뭘 닮은 전해 상태? 카보 양이온을 닮은 전해 상태예요. CL이 떨어져 나가는 카보 양이온을 닮은 전해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카보 양이온 중간체가 생성되었어요. 여기는 똑같아요. 그래, 이 경로는 이원 생성물 경로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SN1 생성물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두 단계죠. 두 단계인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거보다 조금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경로가. 그래서 요거보다 차이가 속도 결정 단계, 요 활성화 에너지는 같지만 빠른 단계에서 이게 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캐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뭐 실험상으로는 속도는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SN1 반응 생성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특별한 뭐 조건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카보 양이온 생성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고 그 다음에 첫 단계가 느리고 두 번째 뭐 어떻게 한다고요? 연기로 작용하는 용매가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알켄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N1 반응과의 경쟁성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나와 있는 경쟁성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SN1 주생성물, 이원 부생성물로 주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요 시험에서 뭐 어느 게 주생성물인가 이렇게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라세미아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야? 이원을 요구하지 않고 SN1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원은 라세미아 이런 게 될 수가 없어. sp2 탄소로 바뀌니까 이거는 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 아까 지금 했던 이 생성물이죠. 이원 생성물이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요게 뭐야? SN1 생성물이고 이게 이원 생성물이죠. 경로가 뭐야? SN1 생성물, 이원 생성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반적으로 뭐 반응을 뭐 온도 히트했다 해서 뭐 온도가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반응될 정도로 반응을 시키면 이게 80%, 즉 SN1 경로가 80%고 이원 경로가 20% 정도밖에 안 만들어져요. 온도를 더 높이면 제거 반응이 더 조금 높아지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 반응은 효율적이에요. 뭐 알켄을 만들려고 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어떻게 3차 할로젠 알킬이면 좋은 염기, 그죠? 염기 친액체를 사용하면 어떻게 이렇게 알켄이 깔끔하게 얻어져요. 95%. 왜? 3차는 SN2 반응 안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기 친액체라도 어떻게 해? 거의 다 뭐야? 이2 반응으로 가니까 이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야.
그 왜 이거 배웁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부산물도 의미가 있고 나중에 알코올에 가면 시약을 다른 걸 사용해서 알코올에서는 이온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온 반응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토리텔링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3차나 2차 할로전 알킬에서 뭐가? 할로전 알킬이 뭐야? 결합이 분해되면서 카보양이온을 닮은 전이 상태를 거쳐서 카보양이온 중간체 생성한 이후에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용매가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알켄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리 옮김 반응 한번 해봅시다. 안 하려다가 내가 넣어놓았는데요. 자리 옮김 반응이 시험이나 뭐 이런 데 단골로 나오고 문제에서 어렵고 그래서 아예 기본에서 자리 옮김 반응에 대해서 좀 내공을 쌓고 가자고. 자, 앞에서 나왔던 구조하고 뭐 어떤 비슷한 개념이에요. 앞에서 자리 옮김 반응. CH에 여기 BR이 달려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면 화살표 위에 H2O 나오는 거는 플러스 H2O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건 용매예요. 그 다음에 2차나 3차 할로전 알키네. 2차 할로전 알키리에서 반응을 시켜줘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SN1이나 E1 조건이 되죠. 그래서 CH3C에 H의 카보양이온이 돼요. 조금 전까지는 그런 예가 아니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몇 차 카보양이온이에요? 2차 카보양이온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뭘 해버려? 자리 옮김을 할 수 있어. 어디에?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리 옮김 좀 어려운 게 미래를 예측해야 돼. 미래를 예측하라. 이렇게 해서 메틸 그룹이 이사를 하면 보다 안정한 카보양이온, 즉 3차 카보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리 옮김을 해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자리 옮김의 조건은 보다 안정한 카보양이온을 생성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됐어요. H 이렇게 달아 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됐나요? 요게 지금 이사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카보양이온이 여기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반응 경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이원 경로는 뭐야? 이 용매로 작용하는, 연결로 작용하는 용매가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알켄이 생성되면 여러분 요게 주생성물이 되겠죠. 물론 이때 부생성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거? 여기 있는 H하고 여기 있는 H하고 똑같은 거 하나를 제거하면 부생성물로 뭐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거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것만 표시를 해놓았죠. 주생성, 이거는 무슨 반응? 이원 반응. 제가 여기서는 주생성물, 부생성물 이렇게 안 하고 해놓지 않고 그 어느 경로를 거쳤는가 자리 옮김에 대해서 포인트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이 뭐로 들어가서 이제 친액체로 바로 들어가요. 친액체로 들어가서 제가 골격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O, H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주위에 있던 물이 뭘 받아먹으면서 프로톤 받아먹으면서 전자성을 이쪽으로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O, H 땅땅이 되겠죠. 이거는 무슨 경로가 된다? 네, SN1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뭐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생성물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뭐야? 여기 쏙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리 옮김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얻어지는 거예요. 카보양이온이 생성되니까. 3차 카보양이온이 생성되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리 옮김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반응성을 이제 요약해야 돼요. 자, 지금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책이든 어느 일반 서적이든 이 파트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언급해 놓아요. 즉 반응의 경쟁성 해가지고 경쟁 반응에서 요약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가장 심플하고 스마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책보다 정리가 일목 딱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차수했다는 거니까 1차 할로젠 알킬이 있고 2차 할로젠화 알킬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할로젠화 알킬이 있어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또 나머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친액체, 염기 친액체, 용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친액체가 어떻게 있어요? 친액체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족으로 적어놨죠. I 할로젠족 I 마이너스 그 다음에 RS 마이너스 16족이죠. 6족 해당하고 그 다음에 N3 마이너스 그 다음에 CN 마이너스 그 다음에 CH3COO 마이너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분자형 친액체도 있어요. 그래서 질소는 제가 비공유 전자상이 하전은 없지만 뭐야 염기성을 어느 정도 친액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 친액체라고 적는 거는 제가 지난해는 조온을 붙여서 조온 친액체, 조온 염기 친액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뭐 조온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RO 마이너스 알카인의 음이온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NH2 마이너스. 여기는 전부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양이온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매가 있어요. 용매. 제가 이걸 이제 카복실산도 용매를 적어놨는데 사실 여러분들 기본에서는 그냥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물하고 뭐하고 알코올하고. 뭐 카복실산이 일반 유기 가수도 그렇게 용매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스토리텔링 했던 그걸 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친액체는 무슨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SN2 반응할 때 써먹는 거고, 염기 친액체는 이 친구는 친액체로 사용될 때는 SN2고 염기로 사용될 때는 E2 반응해서 먹어요. 그 다음에 용매는 뭐야? SN1하고 E1 반응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액체가 SN2 반응을 할 때 매차하고는 반응하지 않죠. 3차 할로젠 알킬은 후면 공격하기에 입체장애가 너무 많아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얘하고 얘가 뭐야? SN2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야? SN2. 이 친구도 SN2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매가 반응을 하는 건 SN1이고 E1 하는데 1차 할로젠 알킬은 카보 양이온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잘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돼요. 그래서 이때는 SN1하고 E1 SN1 E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주로 SN1이 더 많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요. 그쵸? 그럼 용매와 2차나 3차 할로젠 알킬 넣으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SN1, E1, E1이 되고 마지막에 제일 복잡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염기 친액체는 E2도 하고 SN2도 해요. SN2는 뭐야?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알겠죠? 그 다음에 2차, 3차하고는 요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 똑같은 물질이죠. 뭐로 작용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1차 할로젠 알킬이라고 할 때는 후면 공격하기가 쉬워서 E2보다는 SN2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SN2가 뭐보다 E2보다 우세해요. 그 다음에 3차 할로젠 알킬 같은 경우에는 SN2를 못하니까 이 친구는 무슨 반응만 하겠죠? E2 반응만 해요. 그 다음에 2차 할로젠 알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염기로의 성질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E2가 SN2보다 더 유리해요. 그래서 부생성물로 나오긴 하는데 E2가 더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경로로 친다면 1차 할로젠 알킬과 염기 친액체는 SN2 반응, 2차, 3차 할로젠 알킬과는 염기 친액체로서 E2 반응 경로를 생성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적용만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적용하실 때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거하고 반응했을 때 뭐가 얻어지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반응 속도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알겠죠? 요게 쉽게 말하면 어느 반응 주생성물을 얻는다는 어떤 경로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봐야지 뭐. 뒤에 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습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메차 할로젠 알킬인가요? CH3, CH, BR에 BR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거 합시다. 먼저 NaCn하고 반응하는 거. KCn인가요? KCN. 뭐 K나 NA나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CH3CN 하는 거는 제가 용매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분자니까 이게 뭐 거의 분자로 되어 있으니까 CC 결합이니까 뭐 어떤 뭐 아무 작용 없습니다. 그 용매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하고 C- 부분 중에서 C- 부분이 친액체죠. 친액체. 이 친액체가 메차 2차 할로젠 알킬이면 무슨 반응해요? SN2 반응해서 친액체가 sp3탄소로 후면 공격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안정한 삼각상불 전지 상태를 거쳐서 뭐가 일어난다? 배열의 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반응 결과만 얻어져요. 염기성이 없기 때문에 SN2 반응만 얻어져요. 100% 무슨 반응? 100% SN2 반응 생성물만 얻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뭘 사용하면 CH BR에 몇 차 할로젠 알킬입니까? 2차 할로젠 알킬입니다. 여기 베타 수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OET-가 반응을 해요. NaOET 돼 있는데 KOET 돼 있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뭐 KOET든 NaOET든 상관없고 마이너스 이게 중요해요. 자, 이 마이너스가 2차 할로젠 알킬에서 염기 친액체가 사용되면 뭐가 주생성물이 된다고? 염기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알켄을 닮은 전지 상태를 거쳐서 생성물 뭐가 생성된다? CH3 알켄이 얻어져요. CH3가 CH2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주생성물이긴 하지만 얘가 뭔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염기뿐만 아니라 친액체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2차 할로젠 알킬인 경우에는 3차는 SN2 안 일어나죠. 2차 할로젠 알킬인 경우에는 SN2 반응도 얻어져요. 그러니까 SN2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CH3 여기서 뭐야? OET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는 부생성물. 뭐 이게 한 7, 80%, 여기 한 30%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SN2, E2 맞죠? SN2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메차 할로젠 알킬이에요. 메차 할로젠 알킬. 자, 보세요. 탄소에 CH3C가 몇 개 있어요? CH2에 CH 여기 H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메차 3차 할로젠 알킬이죠. 자, 여기서 뭘 사용하느냐면 CH3ONA 이건 ET가 아니고 CH3ONA 메탄올에 자, 염기 친액체에서 3차 친액체는 3차에서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SN2 반응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염기 친액체니까 어떻게 돼요? 염기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알켄을 닮은 전지 상태를 거쳐서 알켄이 생성돼요. 근데 요게 베타 수소가 여기도 있고 또 어디도 있어요? 요 위에 거는 요거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 H 하나 있죠? 요 H하고 또 제거되면 뭐가 생성됩니까? 요게 얻어지죠. 맞죠? 자,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는 퍼센테이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70%, 뭐 27%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 다 뭐야? 주생성물이 뭐 경로다? E2 경로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똑같은 물질에 대해서 이제는 뭐 CH3OH 이거는 뭐야?
3차 할로젠 알킬에서 용매만 나왔어요. 용매. 용매가 나오면 뭐야? SN1하고 뭐야? E1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 놔가지고 카보양이온을 만들어 놓고요. 왜? 이 경로는 똑같으니까 카보양이온 중간체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카보양이온 중간체가 SN1 경로를 하면 어떻게 돼요? CH3OHA 요 산소 비공유 전자상이 뭐야?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톤 하나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OCH3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CH3 달려있고. 그쵸? 그러니까 알코올이 반응해서 에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온 경로를 가면 이온 경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타 수소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아까 E2하고 뭐 이상하게 베타 수소를 제거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탈기가 이미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떨어지고 그러면 요거하고 뭐가 만들어진다? 요거하고 만들어지고 제일 많이 생성된 게 이제 여기 80%로 해가지고 합해서 20% 요거 80%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거는 SN1 생성물이고 이거는 뭐야? E1 생성물로 주로 얻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 반응의 적용을 또 한번 해볼까요? 어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알카인의 합성 방법에 제가 하긴 했지만 그래서 복습으로 나와 있지만 그때는 SN2 반응을 잘 안 배웠으니까 한번 볼까요? 알카인의 합성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 챕터를 이용해서 알카인을 만들어요. 하나는 SN2, 하나는 E2 두 번, 그 3번에 나오는 그거예요. 자, 앞에서 알카인의 반응 7쪽, 6쪽, 1쪽 뭐야? 산염기, 산화하는 반응 뭐 이렇게 배웠죠. 알카인의 반응에서 그때 산염기 반응에서 이거 pK 값이 얼마라서 25라서 어떻게 NaNH2 같은 염기 물론 NaNH2 말고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뭐 값싸고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Na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럼 요게 이제 뭐래요? 친액체인데 우리가 이제 다시 정확하게 쓰면 이름으로 쓰면 그때는 제가 친액체라고만 썼는데 이거는 뭐예요? 염기성 가지는 친액체죠. 염기 친액체죠. 그렇죠. 그럼 이때 뭐야? 내가 만약에 SN2만 시키려면 반드시 몇 차 할로젠 알킬을 써야 된다고요? 1차 할로젠 알킬만 써야 돼요. 그래서 R-BR인가요? 1차만 써야 된다. 왜? 2차는 E2 반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1차 할로젠 알킬만 SN2 반응해요. 그러면 R, C, C에 CH2에 R-. 이거 뭐야? 말단 알카인을 내부 알카인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 그러면 2차 할로젠 알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해볼까요? 2차 할로젠 알킬하면 됐죠? CH2하고 2차 할로젠 알킬하고 염기 친액체는 무슨 반응한다? E2 반응한다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E2 생성물이 얻어져 버려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돈 문제야, 돈 문제. 무슨 돈 문제냐면 염기 친액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요거는 뭐야?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이거 하기 위해서는 더 값싼 뭐야? 뭐 BR 해가지고 더 값싼 NaOH 같은 게 훨씬 싸거든요. 요런 거 가지고 뭐야? 그냥 반응시키면 E2 잘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굳이 뭐야? 요걸 써서 부산물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SN2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야? 요걸 집어 넣는 거죠. 이 친액체의 소스를 여기 넣어가지고 생성물을 얻는 반응이니까 요 SN2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알카인의 반응에서. 알겠죠? 요게 반응이 안 간다는 건 아닌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것이 뭐 원료 값이 NaOH가 요 알카인 음이온보다 훨씬 싸요. 알겠죠? 그래서 2차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실험할 때 뭐 뭣도 모르고 뭐 많이 얻으면 되지 해가지고 엄청 비싼 시약을 교수님 뭐
보통 이제 그걸 주는데 뭐 몇 몰 농도를 해가지고 몇 미리몰 농도를 써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확실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양을 엄청 많이 하여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썼는데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반응이 이래요, 교수님이. 시약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약은 1g에 뭐 4만원, 5만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막 예를 들어서 뭐 3g 써보세요. 10몇만 원치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과가 좋았느냐? 좋지도 않았는데. 그쵸? 그래서 경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뭐 경제하고 별 상관없이 나오지만 보통 우리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뭐 연구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경제적인 어떤 측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물질이라도 반응 메커니즘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할로젠 알킬의 차수가 다르다. 자, 이것도 경쟁 반응과 관련이 있어요. 자, 거기서 보시면 이걸 만들려고 해. 이걸 지금 보세요. O, CH3, C에 CH3, CH3, CH3.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내가 SN2 경로 가지고 만들어라. 할로젠 알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예요? 여기 아니면 뭐 어디가 끊어지겠어요? 여기가 끊어져가 여기 결합 형성 여기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끊어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할로젠 알킬을 달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차 할로젠 알킬이 돼요. SN2 반응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에 여기를 끊어야 된다고. 즉 요렇게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O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 뭐예요? CH3 할로젠 달아놓고 이거는 뭐예요? 메틸은 뭐 1차도 아니고 굉장히 잘 일어나겠죠.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SN2 돼요. 됐나요? 그런데 이 경로를 뭘 이용해서 합성해라? SN1 경로를 이용해서 합성해라. 이렇게 하면 또 뭐예요? 요건 SN1 반응 안 일어나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할로젠을 달아놓고 뭐예요? CH3 OH를 사용하면 3차 할로젠 알킬에서 용매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떨구어내고 요거 떨구어내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요런 형태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경쟁할 때 내가 어떤 기질을 선택하고 뭐 어떤 친액체나 연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 그 논리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강한 염기를 이용한 두 번의 제거 반응. 한 분자에 제거를 두 번 시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알카인의 반응은 파이계라 두 개 했을 때 쑥쑥 들어가는 거 잘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복습에서 H2PD를 그냥 쓰면 어떻게 되냐면 R, CH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고 또 뭐야? 또 H2PD 걔 반응 용기에서 이게 감당을 못해. 바로 가버려요. 브레이크를 걸어주지면 안 돼. 걸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H2 뭐야? PD 촉매 가지고는 안 된다. 너무 반응성이 세다. 촉매 활성이 너무 세다. 그래서 뭐야? 린들러 촉매란 걸 이용해야지 뭐야? 이걸 어떻게 된다?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알켄에 딱 멈춰서 시스 알켄을 만든다 했던 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말은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그마 결합이 파이 결합되는 건 좋아할까 안 할까? 힘들겠죠. 맞죠? 게다가 뭐야? 파이 결합을 두 개나 갑자기 만드는 반응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고? 염기는 좀 강한 염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이탈기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R, C에 여기 BR이 되구나, 그죠? H에 BR. 이렇게 했을 때 두 당량의 NaNH2 강한 염기. 아까 염기 친액체 중에서 제일 강한 염기성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첫 반응에서 어느 걸 때렸나요? 이걸 때렸네요. 염기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알켄을 닮은 전이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Br 여기 H가 되고 R이 되죠. 이거 사실 할로젠 알킬 아닌데 또 뭐야? 한 당량 있는 그 두 당량 중에서 한 당량 쓰고 또 한 당량에 NH2-가 뭐로 작용해서 요렇게 떨어져 나가서 알카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의 무슨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두 반응을 거쳐서 알카인이 얻어집니다. 알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거는 제가 복습 문제를 몇 가지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 그 143페이지 1번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아예 반응 뭘 해놨어요? 속도를 지금 기본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SN2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뭘 아니라 SN2 안 해놔도 이 반응이 SN2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을 보세요. 조건을. 조건을 보시면 몇 차 할로젠 알킬? 2차 할로젠 알킬에서 NaCN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NaCN 하면 2차 할로젠 알킬에서 친액제 사용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친다고 칩시다. 그럼 SN2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CN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뭐예요? BR에 역시 뭐야? 똑같은 CN 치면 이건 1차 할로젠 알킬이니까 더 잘 일어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묻는 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SN2 반응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 다른 거야? 기질의 차수가 다르죠. 요거는 2차고 요거는 1차죠. 그럼 어떻게? 당연하게 차수가 낮을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죠. 친액체가 후면 공격하기 더 용이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등호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SN2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뭐야? 제가 안 쓰겠습니다. 뭐 차이예요? 기질에서 CL이 달렸느냐 BR이 달렸느냐 그 차이죠. 1차 할로젠 알킬 계통이고 염기 친액체가 나와도 이거는 베타 수소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SN2 반응이에요. SN2 반응에서 뭐야? 조니탈긴, 아이오다이드, 요오드가 달려있는 것이 더 속도가 빠르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SN1 반응. 이 SN1 반응에서 C번은 제가 B번 하고요. C번은 제가 해볼게요. SN1 반응에서는 뭐야?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을 생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BR이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됩니까? 기질의 차이예요. 저거는 똑같고 카보 양이온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어떻게 되나요? BR 돼 있죠.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몇 차 카보 양이온이 돼요? 여기는 H가 있죠. H가. 그 2차 카보 양이온. 여기 몇 차? 3차 카보 양이온 생성되는 반응이니까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 생성 단계 과정이 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부등호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D번은요. 뒤에 답 다 했습니다. D번은 E2 반응 속도예요. E2 반응 속도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제거 반응 일으키면 요 베타 수소를 제거하겠죠. 그죠? 그럼 치환기가 몇 개가 3개짜리 알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BR은 제거 반응 일으키면 치환기가 몇 개짜리? 2개짜리 알켄이 만들어져요. 치환기가 많은 알켄을 생성하는 그 단계의 전후 상태가 더 활성화 에너지가 낮겠죠. 그래서 더 빨라요. 이해됐나요? 같은 물질에서 여기하고 요 베타 수소 제거할 때도 이게 더 속도가 빠르지만 다른 물질이라도 어떻게 해요? 치환기가 많은 알켄을 생성하는 것이 적은 알켄을 생성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반응. 2번의 2번 반응은 뭐하고 똑같아요? C번의 SN1 반응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가열을 해가지고 2번 반응을 할 때 카보 양이온의 안정성. 그래서 2번에 이것도 답이 결국 뭐다? 떨어져 나간 이 탄소의 카보 양이온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요 탄소의 카보 양이온. 이거는 3차 카보 양이온. 이건 몇 차 카보 양이온? 2차 카보 양이온. 카보 양이온의 차수가 높은 것이 더 속도가 빨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